예. 네, 배준영 의원입니다. 그 제목주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이번 정권이 그 세금을 너무 심하게 많이 걷는다고 그래서 가렴주구 정권이라고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데 혹시 부총리님은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도 않고요. 네,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좀 불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왜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는 부동산 28번 정책으로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주택값을 전국에 걸쳐서 이제 올렸거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중구 신흥동 아파트는 정말 인천 외곽의 원도심입니다. 주택값이 변하지 않는 지역인데 4년 동안 무려 2배 가까이 올랐어요. 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이거는 강남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이 풍선 효과로 전국 부동산 값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오른 주택값 때문에 이 세수가 엄청 늘어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 현 정권 들어서 부동산 세수가 1.85배 금액으로 17조 3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다 올랐고 그 현 정부 4년 평균 증가율이 29.6%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중위 가격을 보면은 맨 밑에 줄을 보십시오. 2021년 7월에 서울 전체는 12억, 도심권은 15억, 동북권은 11억, 20억, 12억, 12억. 그래서 지난번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없을 때 기재회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종부세를 11억으로 기준을 상향했는데 이게 반 이상이 전부 종부세를 내게 됐단 말이죠. 근데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집값을 띄어갖고 하면은 사람들이 자산 가치가 올라서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장학금이 사라진 학생 2만 4천 명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될까요? 제가 그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는 없는데 정부가 공시지가를 90%까지 올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재산세 부담 완화하게 방안 이렇게 해갖고 90%까지 올린다고 그러는데 이게 비서 같아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깐데 또 까는 정책입니다. 부동산 가격 엄청 올리고요. 거의 공시지가까지 올리고 세금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가 60까지가 오르고 그러면은 어떻게 피해를 보느냐? 오른쪽 표를 보세요.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 기준, 기초생활보상 대상자 판단 기준, 취업 후 학자금 장기상환 대상자 판단 기준, 생계 유지 곤란 병역 감형 판단 기준,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 재산세, 양도세, 농어촌 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면세 기준 이런 게 다 올라가서 탈락자들이 생각하니까 부동산 가격을 정책으로 잘못해서 실컷 올려놓고 공시가격까지 올려갖고 세금을 무척 많이 걷어가면은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걷어가고 또 국민들은 이렇게 60가지 항목에 걸쳐 있는 사람들은 불행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게도 가렴주구 정권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부총리님 제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제가 법안을 하나 발의를 했는데 이 공시지가가 사실상 준조세입니다. 조세제를 바꾸려면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이제 국회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60가지를 실질적으로 다 바꿔버리니까 이게 사실상의 조세 정책이라고 보이는데 물론 정부에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국회 동의를 얻어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맞춰야 된다고 보는 의원은 주장했는데 글쎄 그거를 법에 맞춰서 할 수 있겠지만은 계획을 변경 수립할 경우 국회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의원님 좀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올리면은 주택 가격이 올라가서 네.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부담이 커진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서 재산세나 종부세 세율을 인하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다 이제 세부담이
올라간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감해주는 요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시가격이 현저하게 지금 현실하고 맞지가 않아서 현실화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뭐 여러 지적이 그런 지적이 더 많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공시가격을 놔두는 것이 형평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서 그 현실화 계획을 올린 건데 저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네네. 뭐 부총리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그래서 현실화하는 거는 맞는데 네네. 이번 정권 들어서 갑자기 6% 9% 한꺼번에 올려갖고 그 충격이 컸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급격하게 장학금 받는 사람도 탈락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거나 국회에서 좀 논의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논의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20년간 각종 세율이 그대로인데 과표가 되는 부동산 가격은 올랐는데 세율이 그대로니까 기존에 안 내던 국민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간다는 건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66에서 107로 20년간 2배 올랐는데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2000년 들어서 과표가 똑같은 것들이 저렇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법인세도 그렇고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저런 과표가 2000년 이후에 동일하거든요. 최근 2년간 소비자 물가 동향에 의하면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과표를 현실화해 갖고 그거에 맞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은 할 필요가 없을까요? 예, 뭐 의원님 그거는 뭐 세율이 어떻게 할 것인지 과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뭐 정부도 판단하지만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을 관장하는 정부의 국회도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요. 그것이 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가격이 올랐다고 세율을 하향 조정해서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뭐 국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그거는 뭐 저희가 올리진 않았고 그대로 뒀고 과표 자체가 오른 거에 대해서 세수가 들어오는 거는 국가 활동에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네.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조정을 했고요. 그러나 법인세나 소득세 이런 것들은 과표의 어떤 그 대상이 늘어난다고 세수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낮추는 작업은 조금 저희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